네, 방금 멋진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강사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네, 네. 여기 강의장이 아까 에어컨을 계속 켜놔서 아마 좀 추우실 거예요. 그쵸? 아니요. 제가 이제 열내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따 혹시 너무 더우면 요것만 잠깐 키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 아, 대략 얼마 정도 되셨을까요? 이 센터라는 곳에 처음 오신 거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지금 두 번째 왔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지금이? 사실 두 번째 오신 분께서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강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 사업을 할 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약간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강의 주제가 사업가의 자세라는 강의입니다. 네, 잘 보이시죠? 이제 약간 커닝 페이퍼가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좀 심취해가지고 좀 길을 잘 셉니다. 그래서 좀 길라잡이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됐고, 이 사업 일단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제쳐놓고 어쨌든 이 사업가의 자세에서 사실 뒷부분에 이 강의 핵심은 원래 이제 자세와 태도예요, 원래는. 근데 이거 이전에 우리는 일단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아까 뭐 첫 번째 타임, 두 번째 타임 강사님들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권리 수익처럼 얻어갈 수 있는 통신 아이템을 가지고 이 유통 방식에 의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쉽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그렇게 봤어요, 실제로. 일단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 책임이나 부담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솔직히 말하면 사업답게 보기가 사실 어려워요, 처음에 오면. 근데 우리들 여기 온 모든 분들을 보면 뭔가 내가 걸리기만 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 계세요? 내가 다 준비됐으니까 내가 진짜 이런 아이템만 나한테 와준다면 내가 그냥 끝장을 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초대가 딱 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살고 계시다가 원래 업에서 그냥 뭐 학생이면 학생, 뭐 이제 자영업이면 자영업, 직장생활 그냥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각 분야에서 그냥 약간 그냥 알아서 잘 사시던 분들이 어쨌든 그냥 와서 이런 아이템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모인 집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란 영역에서부터 일단 사실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예를 좀 뭘 들 거냐면 혹시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런 거 아세요? 많이 보셨나요? 네, 봤죠. 거기 보면 그래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뭐 몇몇 뭐 유명했던 데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진짜 괜찮은 마인드와 수완을 가지고 계셨던 그 연돈이라는 이제 돈가스 집 옛날에 거긴 이제 지금 대박을 나고 이제 제주도까지 가서 사례가 있는데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은 어떻죠? 이걸 장사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장사를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청중들이 다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한 환경에서 아무 생각 없이 뭐 고민도 안 하고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고객이 음식을 남겼는데 왜 남겼을까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그냥 나 만들었으니까 먹어 이런 식으로 되게 형편없이 그렇게 장사라는 것들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장사보다 딱 봤을 때 사업이 더 약간 더 고차원적인 거 맞죠? 장사보다도.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돈을 들였건 안 들였건 분명히 사업이라는 영역에 있으면 장사 그 이상의 고민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장사는 그냥 이 가게가 망하나 흥하나를 나만 고민하면 돼요. 망해도 나만 망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부터 해서 뭐 협력업체나 이런 부분에까지 다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사보다 훨씬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뭐 어쨌든 사면이 광복절 특사식으로 되셨더라고요. 약 200일 정도 만에 복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업가 맞죠? 예.
옛날부터 이병철, 이건희 회장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성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가지고 이 사업이라는 거를 잘 운영해 왔기 때문에 200일 동안에 본인이 어쨌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회사는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네. 200일 쉬었다고 갤럭시가 안 나와요? 잘 나오죠? 네. 그렇게 되는 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딱 되면 일단 집에 가서 쉬고 싶을 것 같은데, 이분께서 바로 나오자마자 어딜 갔대요? 저기 서초동에 있는 사옥으로 바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신사업이나 이런 게 잘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약간 사업이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좀 바라보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분명히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내가 뭔가 비용적으로 리스크가 없다 뿐이지, 사업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들어가는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지금 투자하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 맞죠? 특히 이제 저희 연배 있는 분들이랑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아직 그래도 이제 좀 젊다고 생각해서 젊은 사람이나 사실 뭐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분이나 시간은 다 똑같이 소중합니다만, 가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좀 뭔가 누리고 좀 편하게 살 날이 그렇게 저희보다는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간에 이 자리에서 뭔가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것들을 하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면서 내가 결과를 만든다는 게, 시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깝다고 생각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아깝지 않습니까? 남들은 코로나라고 해서 집에서 다 쉬고 있고 막 코로나 풀리면 또 여행 가고 막 이러는데, 우린 어쨌든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시간마저도 좀 더 내가 사업을 사업처럼 바라보고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깔고, 이제 중요한 이 자세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자세입니다. 이제 이 자세라는 부분에서 일단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외적인 자세, 두 번째로는 내적 자세. 네. 근데 사실 내적인 자세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 외적 자세는 거의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네. 아까 뭐 이재용 회장님부터 해가지고 내적으로 내가 이 회사 사업을 일구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충만한 사람은 애초에 사실 차림새부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막 추리닝에 슬리퍼 끌고 다니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인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 되게 공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시선들도 사실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외적 자세입니다. 외적 자세는 왜 필요할까요? 네? 그쵸, 보여지는 거. 이게 저희 그룹장님이 사실 굉장히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게 상당히 뭐 좀 늦게 깨달았었어요. 나름대로 잘 갖췄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늦게 했던 일이 뭐냐면, 판단이라는 거죠. 판단.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뭐 친구가 됐든 처음 보는 사람이 됐든 뭐 비즈니스로 만났든 간에 그분을 딱 판단하지 않으세요? 판단하죠. 아니 그러니까 옛날 말에 이제 같은 값이면 다 옹치마라는 말이 있죠. 딱 봤을 때 어쨌든 내가 뭔가 이 사람이랑 사업이라는 걸 가지고 고민하고 이제 할 텐데, 기왕이면 좀 뭐랄까, 이제 요즘 옛날 표현은 약간 말쑥하다고 하나? 예, 깔끔하고 뭔가 좀 스마트하고 좀 그런 느낌의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판단을 나도 하는데, 그럼 상대방은요? 네. 저도 이 사업을 이제 하시다 보면, 지금은 내가 뭔가 배우면서 주로 이제 위에 이제 스폰서님들로부터 이렇게 미팅을 하고, 이제 굳이 국어식으로 표현하자면 당한다고 표현해 볼게요. 뭐 주체는 이쪽에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쪽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즉 내가 판단을 당하는 입장이 되기 시작하면, 요거는 좀 생각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 당하는구나.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진짜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값이면
예, 당심하지. 예. 기왕 내가 사업을 할 거면 깔끔한 사람이랑 깔끔한 뭔가 그렇게 하고 싶지. 저 오늘 이 정장 처음 입은 거거든요. 새로 사가지고. 그래도 좀 깔끔하죠. 예. 막 이게 무조건 그래서 막 비싼 거, 새 거를 막 꼭 그렇게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노력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이 있잖아요. 이 정장 이렇게 위아래로 해봤자 생각보다 엄청 돈이 든 게 아닙니다. 이게 정장 세트가 6, 7만 원밖에 안 해요. 할인하는 거 되게 자주 이제 가실 때 따라가서 굉장히 괜찮은 거 좀 발품 팔아서 사고, 구두도 좀 한 4, 5만 원짜리로 사고 잘 광내고 네. 그리고 오늘 강의 또 하고 하니까 특별히 조금 더 신경 쓰고 이런 게 최소한의 내가 그런 외적인 노력을 사실 해야 된다. 공통적으로 보자면 일단 남자를 먼저 볼게요. 여기 다 여자분들밖에 안 계시는데 남자분들은 그냥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쵸? 일단 두발, 머리, 두발 상태는 가능하면 뭐 이게 제가 예를 들어 김병지처럼 이렇게 꽁지머리 막 기르고 막 묶고 막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적 자세가 갖춰진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첫 인상이라는 거 딱 봤을 때 이런 사람이 비즈니스? 이렇게 개성 강한 사람이랑 뭐 이런 생각도 바로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단정하게. 예. 저는 근데 원래 머리가 긴 거를 너무 이게 머리카락이 귀만 나도 가려워가지고 저는 굉장히 알아서 단정하게 하는 케이스인데 그게 이제 사업이랑 잘 맞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약간 굉장히 개성을 살리고 싶은 분들도 사업은 좀 참으셔야 돼요. 나중에 돈 진짜 많이 벌고 예를 들어서 조직이 충분히 나가고 더 이상 내가 진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원 없이 하세요. 뭐 빨간색 염색을 하시든 노란색으로 탈색을 하시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뭔가 내가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는 항상 그래서 이걸 써놓을게요. 나는 분명히 판단 당해질 수 있고 나도 누군가를 판단하듯이 당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봤을 때 너무 튀는 행동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약점이 많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복장 같은 경우 뭐 정장만 입어야지 꼭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비즈니스에 맞는 복장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냥 제가 만약에 여기서 실제 보면 엠보임 플래너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는 그런 걸 너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생님의 입장으로 이렇게 너무 넥타이까지 맨 정장으로 딱 가면 되게 부담스러워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육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 플래너 위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금 요거보다는 캐주얼한 약간 세미 정장 같은 거 있죠. 구두도 그렇고 그런 형태로 입는 분들은 그래도 종종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딱 봤을 때는 두발부터 해서 복장까지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은 고객들, 즉 수강생들을 만날 때 잠깐 그렇게 그런 모양새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이 공간에 와서 파트너나 이렇게 팀으로 미팅을 할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조금 갖춰주시는 게 훨씬 더 이거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훨씬 더 유리해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산점을 먹고 가는 거죠. 기왕이면 가산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거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넥타이 요즘 날씨 덥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랑 남성분들이랑 더위 느끼는 느낌이 훨씬 달라요. 여자분들은 다 춥다고 하실 때 남자들은 덥다고 에어컨 빵빵 틀어놓는 그런 거. 근데 어쨌든 날이 워낙 덥다 보니까 사실 이 넥타이나 이런 거를 좀 풀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너무 이제 혹서기 수준이니까 이럴 때는 사실 조금 약간 프리하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습관이 돼서 이제 가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안 하는 게 엄청 편하거든요. 사실 저도. 그러다 보면 풀어지게 그냥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남녀노소 모두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젊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되게 소위 이제 요즘식 표현으로 꼰대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아, 뭐 저렇게까지 차려입어야 돼? 근데 여기 지금 바깥에도 계시지만 막 60, 70대 좀 신사분들이나 좀 기성세대 분들 위주로 계셨을 때는 뭔가 풀어진 느낌보다는 되게 정돈된 느낌을 드리는 게 이분들이랑 뭔가 제가 무슨 얘기 하나를 하더라도 더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게 아무래도 먹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의식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넥타이, 남성분들.
뭐 여긴 넥타이까지는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하지만 내 나중에 하부 파트너 사님들이 남자분들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넥타이나 이런 외적 자세를 조금 하게끔 정확하게 이분들이 인지하게끔 만드시려면 여성분들조차도 뭔가 그런 자세를 갖춰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예. 내가 굳이 나도 이렇게 입었잖아 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도 딱 봤을 때, 나를 봤을 때 깔끔하고 뭔가 사업가 같은 느낌이 딱 보여지면 사장님 좀 더 갖춰 입으셔야지 다른 사람들도 사장님을 볼 때 뭔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 같고 그렇게 뭔가 얘기가 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막 추리닝 차림인데 이 사람 보고 갖춰 입으세요 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구두 같은 경우에 사실 저도 막 엄청 막 그렇게 막 맨날 막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솔질해서 막 물광 내고 그렇게 광내진 않습니다. 이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광질을 좀 해놓으면 일주일 동안은 그냥 솔만 먼지만 닦아도 이 정도는 그래도 깨끗한 느낌은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맨날 정해진 패턴대로 시간에 쫓겨가지고 허겁지겁 다니다가 못하는 분들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남자분들 사실 은근히 모르겠어요. 여성분들 남자 딱 봤을 때 위아래로 사실 이렇게 딱 한 번씩은 보잖아요. 그때 구두를 굉장히 딱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로 태어나 본 적이 없어서. 이런 구두고 은근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도 있죠.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약간 아나운서 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네, 깔끔하게. 아나운서 이제 이거 약간 착각할 수 있는 게 기상캐스터 분들도 요즘 보면 이제 아나운서라고 착각하신 분들 계시는데 기상캐스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요새 막 뉴스에 논란거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약간 몸매가 부각되는 뭐 원피스라든가 이렇게 입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업할 때 원피스는 사실 조금 점수로 따졌을 때 가산점이 떨어집니다. 네. 네. 왜냐하면 여성은 특히 남자분들은 좀 깔끔하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여성분들은 여성성을 좀 가능하면 강조하지 않는 복장이 좋아요. 이건 분명히 사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다 보면 어쨌든 남자, 여자, 별의별 성별도 그렇고 이제 나이대가 다양하다 보니까 젊은 남녀들도 눈이 맞기도 하고 저 사람 너무 멋있다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멋있는 건 괜찮죠. 사업가로서 멋있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만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치마가 너무 짧다든가 굉장히 남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분들 계시죠. 눈을 도대체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게끔 치마가 너무 짧다던가 몸매에 자신이 있어 이분이 너무 몸매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원피스를 너무 딱 맞는 옷을 입는다든가 이러면 물론 이제 남자분들이 그렇게 싫어하진 않으시겠지만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남자도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애초에 사실 이런 걸 원천 차단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여자분들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여기서 남자분을 사귀실 목적이 있으시면 원피스를 입으셔도 됩니다만 사업을 빨리 해서 내가 돈을 벌고 뭔가 결과를 만들고 싶으시면 사실 가능하면 여성성을 좀 없애는 쪽으로 복장을 좀 갖춰주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뭐 너무 이제 뭔가 막 머리가 장발로 엄청 긴다던가 그렇지 않게 조금 여성분들도 어쨌든 단정한 머리라는 개념은 있잖아요. 좀 깔끔하게끔 하시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피스보다는 투피스 형태로 뭐 블라우스 보통 이제 여자분들 블라우스에다가 뭐죠? 뭐 치마면 더 좋은데 사실 요즘은 뭐 치마나 바지 그렇게 뭐 국한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바지라고 해도 약간 정장 바지 깔끔하게 입으시는 분들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여자분들도 그런 식으로 약간 투피스를 갖춰주시는 게 사실 좀 좋아요. 네. 어쨌든 이거를 나는 아직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가능하면 뭐 지금 이제 워낙 여름이고 덥고 하니까 좀 편안한 차림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갖춰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구두도 뭐 꼭 높은 하이힐을 무조건 신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래도 좀 있죠.
좀 깔끔한 구두 같은 거, 단화나 뭐 이런 운동화 같은 거보다는 좀 그런 쪽을 갖춰주시는 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비즈니스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외모로 3초 안에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아, 별로다. 괜찮네? 이런 게 딱 일단 딱 판단이 되죠. 이 3초가 좋은 호감이라는 걸 딱 주게 되면 3분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해볼 만한 약간 어떻게 보면 찬스를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봤을 때 괜찮은, 아야지 제가 잠시 시간 좀 괜찮으세요 했을 때 바로 손사래를 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뭔지 드러나 보자. 이 3분 동안 얘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우리 핸드폰 가지고 하는 뭐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숄더 플랜에서 호기심을 이끌어내야 이게 30분이든 3시간이든 이어지는 건데, 애초에 이 3초에서 실패하면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장님들께서 스폰서 파트너 이렇게 팀이 만들어졌을 때 특히나 딱 스폰서라고 이렇게 딱 내가 이제 존경하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스폰서님이셔라고 소개를 했는데 차림새가 이제 너무 후줄근하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또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제 사실 외적 자세를 갖춰주시는 게 좋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서서히 좀 갖춰주시는 것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내적 자세입니다. 내적 자세로 내가 이 사업을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외적이 됐든 뭐가 됐든 갖춰나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혹시 학교 잘 나오셨죠? 다. 네.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일반적인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학교는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던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지침이라든가 지혜로운 이런 걸 알려준다기보다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상식적인 부분이나 뭐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어나가지고 이순신 장군 이런 얘기는 위인전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걸 가지고 인생에서 내가 먹고 살 거라든가 이런 거에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여기는 사실 직장인들을 양성하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네. 사실 우리 이거는 뭐 나쁘게 표현하든 좋게 표현하든 간에 그냥 직장인으로서 그냥 살아가는데 만족할 분들은 학교 생활을 잘 다니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너무 그 삶을 너무 딱 정해주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냥 직장 생활 말고 직장 생활로 부자 됐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적어도 학교에서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스스로 뭔가 해결해내야 된다는 그런 뭔가 마인드적인 부분은 사실 알려주지 않아요. 가끔 그 중에서 이제 괜찮은 선생님께서 뭐 너의 인생을 살아라든가 이런 가르침을 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학교에서 그런 걸 주지 않더라. 그렇게 내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도 받아져 있지 않다 보니까 준비할 것들이 사실 좀 많은 거죠. 근데 요즘은 뭔가 그냥 내가 흥미본의에 재밌는 유튜브나 이런 유튜브 말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정보나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이제 사업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를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걸 보셔도 되게 많은 참고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이 딱 한마디로 일축하는 게 그겁니다. 자세는 이제 곧 태도라는 건데 태도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세요. 성공하신 분들은. 태도가 갖춰져 있으면 지금 그래서 우리 그룹장님부터 해서 모든 리더사님들 이제 중간 리더사님들 전부 다가 사실 태도에 굉장히 많이 집중합니다. 그런 거죠. 제가 애초에 예를 들어서 이 강의를 듣는데도 지금 다 보시면은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주시는데 되게 그냥 들으라니까 들으라고 예를 들어 코로나가 아닐 때 들으라고 해서 스폰서가 떠밀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관심도 없는데 그냥 들어와서 1시간을 보냅니다. 태도가 이미 안 돼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강사가 말이 되게 많다. 막 되게 재미없다.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냥 내가 이걸 도대체 왜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 이 강의 내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잃는 것만 있는 거죠. 내 피 같은 1시간. 엉덩이만 아프고 지겹고 졸리고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라도 뭔가 배울 자세가 있어요. 아, 뭐라도 하나 이 강의, 내 1시간이라는 피 같은 시간을 때까지 불하니까 뭐라도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강의 속에서 얻어가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는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무조건 배우셔야 돼요. 이런 학교 형태의 지식적인 것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 약간 이런 지식적인 부분보다는 처음에는 일단 지식적인 부분이죠. 강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식. 하지만 이 지식을 통해 가지고 아, 이렇구나라고 좀 느끼신 게 있으면 이거를 하나씩 내가 몸으로 옮겨 보시는 거예요. 아까 이제 성공의 8단계나 지금 이런 기초사업 설명이나 통신이나 사업가의 자세나 들었으면 좀 단정한 게 좋다고 하니까 조금은 더 신경 써볼까? 그거 하나라도 느끼면 제 강의는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성공의 8단계를 들었더니 꿈이랑 목표를 설정하는 게 사업에서 되게 중요하대요. 가장 시작이니까. 그러면 내가 꿈이라는 걸 별로 안 적어봤는데 꿈을 한번 적어보라니까 몇 개라도 적어볼까? 그렇게 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태도가 돼 있는 사람이죠. 근데 애초에 태도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저걸 왜 적어야 돼? 내가 이걸 왜 적어야 돼? 꿈이 왜 필요해? 난 그냥 여기서 돈만 벌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그냥 머리로 주입되는 약간 세뇌식의 강의나 이런 그런 게 굉장히 우리들이 10년 이상 막 받아왔잖아요. 익숙하기 때문에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능동적인 자세로 배운다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학교 교육은 그냥 받으라니까 받으니까 되게 듣기 싫은 거예요. 학교 수업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목적이 있는 사람은 하죠.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점수 잘 받아서 서울대를 가야 돼. 이런 뭔가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탈바꿈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고게더라는 겁니다. 고게더. 이 고게더라는 거는 계속해서 나아진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사전적으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성공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작정했으니까 엄청난 걸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엄청난 게 아니라 되게 들어보면은 맥 빠지고 김 빠지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즉 우리가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노력적인 부분을 훨씬 더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고게더라는 것들은 첫 번째는 책 읽는 거, 그 다음에 강의 듣는 거, 이 쇼더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사업 정보를 받아서 정보를 누군가한테 전달하거나 상품 괜찮은 걸 또 전달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아까 막 굉장히 이례적으로 단체 모두가 모여있을 때 인사하셨잖아요. 굉장히 어색하셨을 텐데 어쨌든 여기는 문화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친교적인 문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센터라는 곳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얼굴을 익히셨으니까 혹시 내가 혼자 오더라도 처음에 오면 이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랑 한 바퀴 돌면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하겠죠. 이제 스폰서님들이 안내하시는 대로 조금씩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저도 진짜 사람 만나고 눈 마주치는 걸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한 바퀴를 돌면 진짜 식은땀이 났어요. 진짜 막 얼굴 뻘개지고 이게 인사하는 게 왜 이렇게 쑥스러운지 한 바퀴 한 30-40명 이렇게 돌다 보면 진짜 막 축축해질 정도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자주 하다 보면 어때요? 모든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원래 내가 못하는 거라는 얘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자주 안 해서 익숙해졌을 뿐이고 이 바깥에서 그런 걸 하면 되게 어색해요. 바깥엔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는 원래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칭찬을 받는 문화이기 때문에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조금씩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상품 애용하는 거, 자사 상품 애용. 그리고 우리 강의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행사를 100% 활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 오늘 이 아침 이른 시간에 어쨌든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오기가 쉽진 않으셨을 거예요. 혹시 어디 사세요? 수원. 수원이 가까운 데는 아니잖아요. 1시간은 최소한 넘어서 걸려 오셨을 텐데 이 아침에 이렇게 오시려는 건 적어도 이제 태도와 배우려는 자세는 갖춰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게 노력이 다 필요한 것들이 아니죠. 하루에 책 15분에서 30분 정도 읽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귀찮을 뿐이죠. 이 자리에 와가지고 강의 1시간 듣는 것도 어려운 건 아니죠. 네, 불가능한 건 아니죠. 눈 있고 귀 있으니까. 하지만 귀찮고 싫다는 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쇼더 플랜 하는 거 어색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상품 팔아달라는 것 같으니까 쉽지 않죠. 오해하니까.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입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색하고 좀 불편할 뿐이지만 능력을 엄청나게 요하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보시는 거예요. 배우시면서.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스폰서님과 계속해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미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게 내 생각, 이제 즉 선판단을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다. 제가 굉장히 그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S형이라 그래서 나중에 혹시 성격 분석 강의를 들으면 아실 텐데, S형은 되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 C형은 그냥 혼자 약간 일하는 성격.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혼자 노는 걸 좀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인사도 되게 쑥스럽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도 이 사업을 그래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맨날 인사하고 막 마주치고 하는,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성향이다 보니까 제 생각이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걸 잘합니다. 꿈이 많아가거든요. 네. 많아가는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 이걸 사업에 사실 접목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오해와 안 좋은 것들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미리 선판단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정확한 언어를 전달하셔야 될 뿐인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막 예를 들어 감정적인 부분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뭔가 하다 보면 이거는 왜 이렇게, 예를 들어 배우려고 하니까 궁금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배우려는 사람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이 강의를 왜 들어야 되죠? 제가 왜 이런 미팅을 해야 되죠? 제가 이 상품을 왜 먹어보고 써봐야 되죠?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냥 막 싸우자라는 느낌으로 막 대들듯이 막 그냥 이거 왜 내가 먹어야 돼? 이런 거 말고 좀 정확하게만 전달하시면 돼요. 혹시 제가 이걸 왜 먹어야 되는 거죠? 이 강의를 제가 왜 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잘 미팅하고 풀어나가시면 문제될 게 없는데, 혹시 살짝의 오해가 생기더라도 잘 미팅만 하시면 문제가 없다는 거. 시간 관계상 넘어가서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긍정적인 자세. 제가 제일 없는 겁니다. 긍정적인 자세. 되게 딱 느낌을 봤을 때 되게 긍정적이실 것 같아요. 맞죠? 되게 이제 약간 I타입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긍정적인 자세가 많습니다. 약간 낙천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뭐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좀 그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가 김치방울 하나가 와이셔츠에 튀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쳐다보겠지? 뭐 먹고 튀었는지 궁금하겠지? 막 아무도 관심 없는 생각을 혼자 다 한 그런,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사업적으로도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은 할 수 없다고, 남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를 할 수 있다고 만들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왜 안 되라고 생각하는 거를 되게끔 만들면 대박 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심지어 어제 그 끝없는 추구라는 책에 보면 이렇더라고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막상 하려니까 할 수 없는 핑계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했을 때, 내가 이걸 못 해냈을 때 막 사람들의 그 예를 들어 시선이라든가, 예를 들어 그 스폰서와 이거 한다고 했더니 왜 안 하셨어?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질타를 받거나, 우리가 그게 한국인들이 또 유독 강해요. 그래서 질문을 못 하잖아요, 애들이. 그게 워낙에 우리가 학교에 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그냥 할 수 있다고 마음 먹고, 만약에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럴 경우에 미팅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를 가지고 또 상의해서 다음번에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를 해야 되는 거지. 저같이 옛날에 저같이 할 수 있다라고 스폰서님들이 열심히 얘기해줘도 안 돼, 이거 안 될 거야.
아, 이거 안 돼, 안 돼. 이건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내하는 입장에서도 맥 빠지고 저한테 일단 좋을 게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애초에 생각하는데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자세.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부터 많은 것들이 바깥과 다르잖아요. 바깥 세상과 이 안의 세상. 문 하나 들고 들어왔을 뿐인데 여긴 굉장히 다른 세상이 있어요. 이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인사하는 것부터 어우 막 뭐야 이거 막 움찔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강의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근데 그럴 때 그냥 아 여기는 그냥 이런 문화인가 보다. 아 이것도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분들은 되게 성장이 빠릅니다. 네.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아 여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로마법이 그런가 보지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가 로마야? 왜 내가 여기 이 법을 왜 따라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애초에 팀과 어우러지는 이 사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나한테 맞추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어 라는 식으로 나는 팀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싫으니까 그냥 나는 혼자 할래. 네, 나는 그냥 개통만 하고 하겠다. 근데 이렇게 하면 영업은 할 수 있죠. 영업해서 결과는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지만 분명히 말하는 우리가 원하는 사업은 하지 못합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아까 강의에서도 몇 번 전 강의에서 나왔지만 이 뭐 사업과 장사의 차이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결정적인 차이 제가 시작한 이유는 부재 경영입니다. 단 100만 원이 들어오더라. 아까 박균환 사장님은 누워있을 때 돈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 사업이 괜찮다라고 확 느꼈다고 하셨는데 그것처럼 저는 이 사업을 제 소개를 처음에 잘 안 하고 있네요. 갑자기 넘어갔네. 저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하루에 거의 20시간씩 게임을 하던 사람이에요. 네, 게임에 미친 사람이죠. 하루에 20시간씩 게임하고 대학교를 다닐 때 주삼파 아세요? 주삼파? 21학점을 채울 때 어떻게든 꾸역꾸역 3일 안에 몰아넣어요. 3일 빡세게 3일 나머지 4일 놀아야 되니까. 네, 주삼파. 이게 3일이라면 그럼 내가 4일 놀아야 될 목적으로 3일 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겠죠? 네, 안 합니다. 3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밤새서 게임하고 자야죠, 학교 가서는. 네, 대학교에서도 그 짓을 했습니다, 저는. 좀 부끄러운 일이고, 제 밖에 계신 어머니가 굉장히 어처구니 없어 하시겠지만, 제 대학 등록금은 도대체 어디 간 걸까요? 어쨌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했을 때, 그냥 내가, 진짜 그때 당시에는 내가 집에서 게임만 해도 돈이 들어올 수만 있으면 대박이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시작한 거예요. 게임 계정비 2, 3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 돈 가지고 내가 과자나 좀 사 먹고 집에 처박혀서 결혼할 생각도 별로 없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한 200만 원만 매달 들어도 내가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만 된다면. 근데 이걸 알고 봤더니 영업이면 어느 정도는 되지만 시간 지나면 소비자들이 떠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팀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떠나가도 그만큼을 다시 채워넣을 수 있는 팀이 있거나 혹은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한테 사업을 맞추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팀워크 사업에서는 땡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내가 사업에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긍정적인 자세 하다가 약간 엉뚱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걸 하려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나한테 맞춰라고 할 거예요. 무조건. 제가 그래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거의 10년 가깝게 나한테 맞춰주길 바랬어요.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사업 진행도 안 되고 밑에 이제 어쨌든 팀원들한테 폐만 끼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초에 긍정적인 자세를 약간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그게 또 잘 되시는 분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이 사업에 굉장히 어드밴티지를 가져가시는 거고 저나 이제 약간 C 성향을 마지간이신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의 핸디캡을 갖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걸 극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 쉽게 설명하면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여긴 로마 법이 이렇구나. 여기의 룰대로 따라야지 라도. 지금 약간 오신 젊은 분들은 오히려 이걸 좀 안 하시는 경향도 있는데, 지금 연배 있으신 분들이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60, 70년 동안 내가 자라오고 배워온 그게 누적된 게 있어서 그걸 바꾸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간간히 보면 미팅하거나 할 때 아닐 때가 살짝 보이거든요. 그때조차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스폰서가 이렇게 제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사업이 유리하다. 자, 세 번째, 뭐 비슷한 맥락일 수 있지만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얼척이 없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골목 식당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야, 저렇게 해가지고 장사가 되면 기적이지라고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사업을 하는데, 남들이 우리를 아까 판단한다고 했을 때 야,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되겠냐라고 판단당하게끔 사업을 하고 있진 않은지를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도 10년 사업을 하면서, 10년이란 얘기를 사실 계속 언급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부끄럽게 사업을 좀 많이 했고, 친구들이 10년 동안 뭐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막 민망해요, 좀. 지금이랑은 좀 다르지만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계속 떨어졌죠. 나 10년 동안 도대체 뭐 했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려면 애초에 이거 사업이구나라는 걸 계속 인지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지식이라는 부분, 지식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상품 중에 혹시 뭐 드셔보신 거 있으세요? 아직 써보신 거나 드셔보신 거? 그거 핸드크림. 핸드크림? 제가 많이 안 발라먹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핸드크림 누나가 그거 있는데 저희 거 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워낙에 그 건성이 아니라 지성 쪽이라서 잘 안 바르는데, 이제 하여튼 향이 좀 괜찮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근데 제가 쓰긴 쓰는데 저기 있어요. 근데 잘 안 바르는 거라서. 어쨌든 이런 지식적인 부분, 성분이 어떻느니 이런 것들은 내가 뭔가 얘기를 할 때 뭐 이게 뭘로 만들어졌냐면 이런 약간 지식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발라보거나 먹어보거나 직접 뭔가 체득한 걸 가지고 이 적극적인 그런 걸 가지고 행동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요거 좀 약간 오해 여지가 있는데, 행동을 했을 때 얻어지는 그런 과정과 결과들. 즉, 머리로만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이론 사업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내가 뭔가 컴퓨터를 만지는 소프트웨어, 뭐 프로그래머나 이런 사람은 이론적으로 알고만 해도 뭐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계속 사람들과 뭔가 어울리고, 즉 지식보다는 약간 지혜가 필요한 사업인데, 저는 계속 머리를 쓰는 지식적인 부분으로만 사업을 많이 해왔다는 거죠. 이걸 점차 처음에는 지식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로서 넘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계속. 근데 이 지혜로 넘기는 게 그냥 머리로만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아까 행동이 꼭 뭔가 밖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고 느낀 게 있으면 그거를 뭔가 옮겼을 때 이렇다고 하니까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해야겠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더 웃자. 이런 식으로만 돼도 사실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 약간 지혜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남자 넷이서 삽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나름 재밌게 살고 있는데, 저희 집에 여기서만 먹으면 센터 사무실 근처에서는 맨날 가는 밥집이 똑같아요. 아시죠? 김밥 천국. 100가지의 요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갈 때마다 맨날 한 10분 고민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뭐 먹지? 그러다가 결국 뭘 선택하느냐? 어제 먹던 그거. 돼지김치조림? 그거만 드세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하여튼 뭐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나? 그래서 저는 집에 가가지고 점점 이제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보다는 가능하다면
내가 집에서 해먹는 음식들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 근데 남자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 남자분 중 한 분에서 김지한 사장님이 요리를 좀 잘해요. 자취 경력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지 요리를 잘 하시는데 이분 어깨 너머로 조금씩 배우고 제가 이제 막 유튜브 보면서 백종원의 뭐 그거 보고 막 이거 하면서 조금씩 이제 요리를 연습하고 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뒤에 이제 사실 감성적인 자세 때 하는 부분인데 내가 직접 해보니까 느껴지는 것들. 아, 칼질이 쉬운 게 아니구나. 요리 재료가 저는 옛날에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예를 들어 양파 조림 뭐 이런 거 감자 조림 이런 걸 했다 쳐요. 감자가 예를 들어 되게 싸요. 그러면은 감자 하는데 얼마 안 들겠네 라고만 단순히 생각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감자는 싸니까. 근데 감자에 들어가는 뭐 조미료나 뭐 있잖아요. 설탕, 간장, 뭐 고추장, 고춧가루 이런 재료들이 비싸다는 느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모르는 거지. 근데 만약에 제가 직접 결제를 해서 매실청을 막 사고 양파를 골라서 사고 하니까 야 이거 돈이 되게 많이 드는구나라는 걸 바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인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었구나를 아는 거죠. 이건 사실 조금 맥락이 안 맞는데 어쨌든 그렇게 뭔가 내가 직접을 해본 거라야 아 이거를 가지고 내가 머리로만 알던 것들이 현실과는 좀 다르구나. 그런 걸 부딪히면서 내가 얻어지는 노하우들을 가지고 여기는 뭔가 사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머릿속으로 사장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네. 어차피 이런 반응일 거예요. 이렇게만 나오면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제가 강의 지금 잘 하고 있나요? 네. 너무 집중해서 잘 듣고 계셔가지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들 뒤에 사실 이 감성적인 자세 하려다가 약간 비슷한 내용이라서 했고요.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된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룹 장미에서 많이 표현하시는 표현입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는 사업이다. 네. 이 머리에서 가슴이 되게 가깝잖아요. 30cm도 안 되는 이 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멀대요. 네. 그 표현이 이론은 그렇지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느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진짜 멀더라고요 이게. 이 가까운 거리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열정적인 자세. 시간이 이제 조금 쫓기는데 열정적인 자세. 당연히 뭔가 아까 이 긍정적인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냥 확신도 없는 흐리멍텅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표정을 맨날 짓고 있는 사람을 믿고 사업하시겠어요? 네. 뭔가 제시를 파트너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사장님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네. 그런 식으로만 하면 애초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애초에 일단은 파트너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을 잘 모르고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스폰서들은 가능하다면 늘 열정적이셔야 돼요. 내가 120% 이상의 열정을 뿜어내고 있어야지 파트너가 50%라도 받아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제가 잘 알까요? 제가 늘 열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파트너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자학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진짜 근데 제가 뭔가 진짜 동태 썩은 눈처럼 이렇게 흐리멍텅한 눈을 하고 있으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그렇게 돼요. 열정적인 사람조차도 동태 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진짜로.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업은 분위기 사업이라고들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열정이 전파되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이 내가 낮은 것도 전파가 된다는 게 무서운 거죠. 내가 열정적인 거 분위기를 막 될 것 같아. 그런 동기부여 프로모션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진짜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막 뿜어내고 있으면 그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도 그냥 분위기에 편승해서 뭐라 그러죠? 여러 명 있어요. 군중심리. 그게 굉장히 많이 작용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군중심리를 발동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될 거야. 이렇게 막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그게 나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사는 그냥 나만 그러면 돼요. 우리 집만 망하면 되는데 덩달아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 다 망하게끔 하는 거는 안 되죠. 이건 나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니까 내
하부 파트너는 나의 것이기도 하지만 위에 스폰서님과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스폰서님들이 지분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걸 내가 다 망쳐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열정적이셔야 돼요. 네.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오, 그런가 보다 하지, 열정적이셔야 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열정이 이렇게 뭔가 강의할 때만 큰 소리를 치고 막 스피치를 하고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열정이긴 한데 우리가 원하는 열정은 약간 이거랑 얘기가 돼 있습니다. 지속성과 관련이 있어요. 이 열정이라는 거는 이 회사나 상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지겹고 단순하고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꾸준히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핵심이에요, 사실.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아까 이 책 읽고 강의 듣고 이런 것들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 많이 하다 보면 듣던 강의 또 듣다 보면 분명히 지겹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쓴 거죠? 네, 네, 단순하고 네, 맨날 같은 일 성공의 8단계 반복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내 시간이 어느 순간 또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걸 또 해야 돼? 이 강의를 또 들어야 돼? 내가 계속 그런 것들이 느껴지실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그런 열정이 필요해요. 폭발적인 열정보다는 지속적인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확신이 없고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예, 다 있어야 돼요. 예. 이해되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회사도 회사인데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지 이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없으신 분들은 일단 이게 생길 때까지 계속 그래서 강의 듣고 미팅하고 해서 키워나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고민은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말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어떻게 해야 빨리 결과를 만들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마음을 좀 더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약간 생산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면 굉장히 많이 성장하시고 그런 지속적인 열정이 여러분들의 팀을 굉장히 활력 있게 만들어 줄 거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감성적인 자세. 이게 지금 뭐 아까 강의 보니까 AI 막 로봇이 막 춤추는 거 나왔죠. 네, 굉장히 이제 고도화된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 엄청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는 사실 살고 있어요. 그걸로 누리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기계가 이렇게 좋으니까 세상 참 좋아졌네라고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옛날에 진짜 저희 어머니 부모님들 세대는 하루에 옛날에 진짜 추석이냐 설 때 명절 때 부산 한번 가려면 고속도로에서 막 소변을 봐야 되고 막 10시간 17시간 막 이래서 부산을 도착해 이런 시대에서 지금 누가 그렇게 부산을 갑니까? 막 가끔씩 뭐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비행기를 타고 부산을 막 가시더라고요. 그런 시대에서 막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계에 점차 대체되고 있는 과정에서 인간이 아직까지 유일하게 기계의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감정입니다. 감성. 맞죠? 네. 내가 뭔가 행동하고 내가 경험해봤던 느낌을 가지고 진짜 어떻게 울컥울컥 할 때도 있잖아요. 나도 고생을 해봤는데 막 이런 거. 그런 걸 아직까지는 나중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기계가 못 느껴요. 그런 부분이 사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영역이 그 기계에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 직종인 이유거든요. 여기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뭐 거절을 받았을 때든 뭐 어쩔 때든 그런 감정들을 다 느껴본 사람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기계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아직은 기계가 절대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안 될 거예요. 기계가 우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 눈물이 나오게끔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감정까지 완벽하게 공감을 할 수는 없겠죠. 맞죠? 그러면 그런 감성이 이 사업에서 굉장히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고차원적으로 가면. 그래서 아까 요리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요리를 해보니까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만만한 게 아니구나. 장 보는 것도 힘들고 비용도 꽤 많이 들고 그런 음식을 매일매일 뭔가 아들한테든
이 함께 하는 사람들한테 오늘 보니까 아까도 막 쌈장이랑 막 바리바리 막 가져오시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함을 반드시 표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을 제가 왜 아냐고요? 제가 음식이나 요리를 시작도 안 했으면 저게 감사하다는 느낌을 못 받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냥 뭐 저 가져온 게 뭐가 어려워, 이런 느낌? 그냥 형식적인 감사합니다를 하고 말겠죠. 하지만 제가 요리를 해보고 뭔가 맨날 가져와서 누군가를 먹이고 막 베풀어보고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고 번거롭고 귀찮은 일인지를 아는 거예요. 막 그때 저희 누구야, 그 누구지? 조성은 사장님 같은 경우 막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막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여기 오시고 막 이러던데, 그거를 그거 진짜 대단하다는 걸 저는 아는 거죠. 요리를 좀 해보니까. 자주 해야겠어요, 요리를. 네, 어제 장아찌를 담갔어요, 저번에. 그런 것도 합니다. 네. 그런 것들도 저도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가 있다. 이 사업에 사실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는 공감대예요. 얼마나 내가 했느냐. 뭐 요리로 이런 걸 해보라고 느끼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느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아까 나왔죠. 이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분명히 합니다. 아직까지는. 아까 근데 사업은 분명히 오해의 영역에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다 예스를 할 때는 사업의 영역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소비자일 뿐이지. 아직 반발이 있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영역인 건 확실한데, 오해를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 이 요금제가 싸다, 이 상품이 괜찮다라고 핸드크림을 전달했는데 난 쓰는 게 있어, 이거 너무 비싸잖아,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면 누군가 다 상처는 다 입습니다만, 내가 그런 감정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직접 경험해본 이런 지혜가 하나도 없으면, 파트너 사장님이 선크림, 핸드크림을 팔고 왔는데 못 팔고 왔어. 그 10,000원짜리 핸드크림 하나를 못 팔고 왔는데, 친구가 이거 하나를 안 사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공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것들, 제가 선크림을 하나를 제대로 못 팔고 핸드폰만 열심히 소비자를 모집하고 블로그로만 하다 보니까 파트너 사장님들이 상품 하나를 판매하고 오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를 대단하다는 걸 진짜 잘 몰랐어요. 정말. 그러다가 100% 다 팔 수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절도 받으실 거고, 약간 다단계식으로 오해받아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들을 거고, 그런 것들을 공감하시려면 일단 나부터 직접적으로 해서, 나도 그래서 사실 상처를 좀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 지금 당장은 상처가 칼에 베어서 좀 아프지만 그거 요리하다 보면 다 배우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거 조금 있으면 금방 아물고 괜찮아지고, 그래서 자세를 잘 잡아야 되는 거, 칼질을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감을 할 때 사람들은 알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것들을, 이런 5가지의 것들, 사실 뭐 영적이나 이런 것들 다 따지면 더 있는데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약간 정리를 하자면, 결과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세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은 이건 분명히 사업이구나를 먼저 인지를 하시고, 이거는 내가 돈 투자한 게 많이 없을 뿐이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구나 라는 걸 일단 인지하시고, 그런 사업인데 내가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아까 외적 자세부터 내적인 자세, 내적 자세는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개더나 이런 긍정적인, 적극적인 이런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내가 인지하고,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좀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바꿔나가고 고쳐나가다 보면 내적 자세, 외적 자세 균형을 이루면서 여러분들께서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누가 봐도 사업가처럼 보이고, 누가 봐도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게임 끝난 거예요. 아까 제가 요거 얘기가 마치겠습니다. 떡을 막 좀 가져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떡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꿀을 발라 드시는 분도 계시고 설탕을 찍어 먹는, 전 설탕 찍어 먹는데, 제가 설탕을 들고 있었더니 제 주위로 모이더라고요. 제가 놓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제가 들고 있으니까 설탕을 찍기 위해서 제 주위로 모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벌이나 나비가 꽃이 향기를 내면 모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가의 자세를 갖춰 나가시면서 나한테 모이게끔만 만들면 이 사업은 사실 정말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시는 사업자들이 이 이론과 지식과 지혜를 섞어가면서 그렇게 되셔가지고 멋진 사업가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